한강 다리 밑에 재회, 다리를 잃은 여자, 그리고 속죄의 끝 완전판. 1. 겨울의 만남. 겨울 한강의 매서운 바람이 천막을 흔들고 있었다. 2023년 12월 오후 3시 한빛치료재단 부사장 서지환은 재단이 주최한 한파 노숙자 지원 캠페인 현장 단상 위에 서 있었다. 그의 손목엔 50만원짜리 시계가 아닌 5천만원짜리 시계가 걸려 있었다. 플래시가 터질 때마다 차가운 빛이 반사됐다. 부사장님, 이번 기부의 계기가 무엇입니까?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것이 의료인의 본분이라 생각합니다. 그의 대답은 홍보팀이 준비해준 문장이었다. 지환은 오른손 엄지로 관절을 문질렀다. 불안할 때마다 나오는 습관이었다. 행사가 끝나자마자 그는 천막촌으로 내려갔다. 자원봉사자들이 도시락을 나누고 있었다. 그때 비닐 천막 사이로 한 여자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낡은 목발에 의지한 여자였다. 치마 밑으로 드러난 건 한쪽 다리뿐이었다. 지환의 손이 떨렸다. 도시락 상자가 미끄러질 뻔했다. 부사장님 괜찮으십니까? 괜찮아요. 그는 애써 태연하게 말했다. 하지만 목소리는 분명히 떨리고 있었다. 여자가 고개를 들었다. 그 순간 지환의 눈이 커졌다. 민가은, 15년 전 그가 버린 아내였다. 이 천막 아래의 진실. 자원봉사자들이 도시락을 나르며 속삭였다. 저분은 지원 대상이에요. 5해 전부터 여기 계십니다. 5년이라니. 지환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럼 그 이전 10년은? 그 전 이야기는 아무도 몰라요. 이름도 안 알려주셨어요. 그때 뒤에서 누군가 외쳤다. 가은아. 가은이 고개를 돌렸다. 눈이 마주쳤다. 지환의 심장이 내려앉았다. 도망치듯 비틀거리던 가은이 갑자기 쓰러졌다. 목발이 부러진 소리와 함께 그녀의 몸이 아스팔트로 쓰러졌다. 가은씨, 오지 마요. 그녀는 외쳤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 손을 휘저으며 다가오는 사람들을 막았다. 지환은 도시락 상자를 떨어뜨렸다. 뚜껑이 열리며 밥과 국이 바닥으로 쏟아졌다. 하얀 김이 피어올랐다. 그는 주저앉았다. 손으로 밥을 주워 담았다. 15년 전엔 따뜻했는데. 그의 머릿속에는 가은이 차려주던 식탁이 떠올랐다. 갓 지은 밥, 된장찌개, 갈치조림. 그 모든 온기가 눈앞에서 식어갔다. 플래시가 터졌다. 촬영 중단. 홍보팀이 달려왔지만 이미 늦었다. 넘어진 여자, 쏟아진 도시락, 멍하니 선 부사장. 그 모든 장면이 렌즈에 담겼다. 3. 과거의 그림자. 그날 밤 지환은 비서실장에게 지시했다. 민가은, 지난 15년간의 기록을 전부 찾아. 네, 부사장님. 창밖에 비친 한강 다리 불빛이 멀어졌다. 그의 손은 또다시 관절을 문질렀다. 15년 전 봉은지구 재개발 현장 붕괴 사고. 그날 한 아이가 철근에 깔려 숨졌다. 그 아이의 이름은 서우. 지환과 가은의 아들이었다. 하지만 그 사건은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다. 지환의 어머니, 한빛치료재단 회장 서명자가 직접 은폐를 지시했다. 재단에 이름이 걸린 일이야. 내 아들 하나쯤 희생이라 생각해. 그녀의 말은 얼음 같았다. 지환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그렇게 침묵으로 죄를 선택했다. 4. 부서진 가정. 가은은 그 무렵 유산을 겪었다. 시어머니의 냉대, 남편의 외면. 그녀는 병원 복도에 혼자 앉아 울었다. 의사 선생님이 뭐래? 유산이래요. 우리 아기 못 지켰어요. 지환은 차갑게 말했다. 그만하자. 나 내일 회의 있어. 그녀의 손이 떨렸다. 그날 밤 가은은 혼자 전복죽을 끓였다. 남편의 식탁 위에는 따뜻한 밥이 놓였지만 그는 돌아오지 않았다. 그때부터였다. 가은의 하루는 무너졌다. 다시 만난 여인. 2023년 한강 다리 아래 천막에서 그녀는 다리를 잃은 채 살아있었다. 지환은 그 모습을 믿을 수 없었다. 그는 봉은지구 사고 자료를 전부 다시 조사했다. 회계 서버, 언론 매수 내역,
감리소장과 국회의원에게 흘러간 돈까지 모든 증거가 서명자 회장을 향하고 있었다. 6. 이사회의 폭로. 며칠 뒤 재단 이사회. 2019년 봉은지구 사고의 희생자는 제 아들 서우입니다. 회의장은 정적에 잠겼다. 감리소장에게 5억, 언론인 5명에게 각각 1억, 국회의원에게 7억, 총 25억의 재단 자금이 은폐에 쓰였습니다. 회장석에 서명자가 하얗게 질렸다. 지환아, 그건 어쩔 수 없었어. 제 아들의 죽음을 어쩔 수 없다고요? 그는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 만큼 주먹을 쥐었다. 이사회 표결을 요청합니다. 회장 회의만 찬성하시는 분. 모든 손이 들렸다. 서명자는 무릎을 꿇었다. 지환아, 난 네 어머니야. 당신은 이제 남입니다. 그녀는 그렇게 재단에서 물러났다. 7. 병실에 제외. 며칠 뒤 가은은 폐렴으로 응급실에 실려왔다. 지환은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다. 가은아, 나야. 왜 왔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의 눈물이 그녀의 손등 위로 떨어졌다. 우리 서우 잘 있었을까요? 응. 분명 멋진 아이였을 거야. 그 아이 아빠 보고 싶어 했을 텐데. 가은은 미소를 지었다. 지환은 그 손을 꼭 잡았다. 이제라도 뭘 해야겠어. 서우 이름으로 병원을 세울 거야. 무료로요? 그래. 누구든 돈 걱정 없이. 가은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고마워요. 8. 천막 속의 편지. 며칠 후 지환은 가은이 머물던 천막으로 갔다. 구석엔 낡은 가방 하나가 놓여 있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지퍼를 열었다. 안에는 편지 묶음이 있었다. 한 통, 두 통, 세 통, 모두 100통이 넘었다. 봉투마다 이렇게 적혀 있었다. 사랑하는 서우에게. 지환은 손이 떨리며 첫 편지를 열었다. 아빠는 오늘도 수술을 마치고 너를 떠올렸단다. 착한 서우야, 엄마 말씀 잘 듣고 있지? 그는 다음 편지를 펼쳤다. 서우야, 7살 생일 축하해. 아빠는 네가 잘하는 걸 보며 자랑스러워한단다. 또 한 통. 10살이 되었구나. 아빠가 곧 보러 갈게. 모두 같은 사람의 글씨였다. 민가은의 손글씨. 그는 주저앉았다. 편지들이 그의 무릎 위로 쏟아졌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가은은 아들이 상처받지 않게 하려고 10년 동안 없는 아버지의 편지를 혼자 써내려갔던 것이다. 그의 시선이 가방 안쪽으로 향했다. 작은 신발 한 켤레가 있었다. 아들의 운동화였다. 그는 신발을 들어 품에 안았다. 서우야, 아빠가 너무 늦었어. 그의 울음이 텅 빈 천막에 메아리쳤다. 9. 속죄의 선언. 며칠 뒤 기자회견장. 한빛치료재단은 오늘부로 서우 무료의원을 설립합니다. 기자들이 술렁였다. 대상은 누구입니까? 노숙인, 장애인, 한부모 가정, 미혼모, 독거노인,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모든 분들입니다. 전액 무료입니까? 네. 잃어버린 생명 앞에서 값은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곳은 다시는 같은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회의 마지막 울타리가 될 것입니다. 플래시가 터졌다. 기자들은 침묵했다. 누군가 눈시울을 닦았다. 10. 봄의 개원. 봄. 하얀 외벽의 건물이 완공됐다. 현판에는 서우 무료의원이라는 글자가 걸렸다. 개원식 날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그들 앞에 민가은이 휠체어를 타고 나타났다. 지환이 다가가 무릎을 꿇었다. 왔구나. 응. 가은은 휠체어 옆에 있던 목발을 집어들었다. 괜찮아? 혼자 할 수 있어. 그녀는 한 걸음, 두 걸음, 천천히 의원 안으로 들어갔다. 벽에는 웃고 있는 서우의 사진이 걸려 있었다. 가은은 사진 앞에 멈춰섰다. 서우야, 엄마 왔어. 눈물이 흘렀지만 그녀의 얼굴엔 미소가 있었다. 지환이 다가와 옆에 섰다. 우리 아들 정말 멋지지? 응, 정말 멋져요. 그때 문이 열리고 한 노숙인이 들어왔다. 무료라고 들었는데 정말입니까? 네, 완전히 무료입니다. 간호사의 따뜻한 말에 노숙인의 눈가가 젖었다. 가은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지환의 손을 잡았다. 고마워요.
나야말로 창밖으로 따뜻한 햇살이 비쳤다. 그 빛은 복도 끝까지 이어졌고 서우의 사진에도 닿았다. 10일 끝맺음. 죄책은 사라지지 않았다. 하지만 속죄의 길이 시작됐다. 가은은 목발을 짚고 진료실 안으로 걸어갔다. 지화는 그 뒷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들의 삶은 잿더미 속에서 다시 태어났다. 그리고 그날 한강 다리 밑에서 멈췄던 시간이 다시 흘러가기 시작했다.